터키가 네. 튀르키예로 신속하게 바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 때문에 바꾼 줄 알았어요. 왜요? 터키 땅 때문에. 실제로 모디 총리가 전국 정당화를 시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륙의 밀담 군데군데 김철원 교수와 함께 달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안보 이야기 이어갈까요? 인도가 국가 명칭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요. 그럼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뭐 인도라는 인디아 국민이 익숙해 있었는데 최근에 원래 인도인들 사이에서는 바라트라고 하는 인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트 이게 힌두어죠. 그렇죠. 네. 힌두어. 바라트. 네. 그러니까 본래 자기들은 이제 바라트로 정체성이 있었는데 영국이 지배하고 영국이 독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국명 인디아가 정해졌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바라트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를 지금도 인도에서는 바라트라고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대부분이 국영 기업입니다. 원래 많이 쓰던 용어군요. 네, 인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모리 총리 중심으로 해서 인도 국민당이 BJP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를 이제 제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힌두가 한 70-80% 되는 인도 국민의 구성 요건상 이런 국명을 제정하자고 이 이슈를 던지면 뭐 총선에 유리하지 않겠어요? 모디 총리가 소속된 당이 BJT입니다. 그러니까. BJP가 바라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모디 총리가 정부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실 그 전에 인도를 지배했던 콩그레스라고 하는 당이 지금 그 당시에도 사실상 중앙정부를 지배했지만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디 총리가 지방정부까지를 장악한 전국정당화를 시킨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3선에 도전하면서 이런 분위기, 자기가 주도했던 이런 민족주의적인 분위기, 그거를 지방까지 널리 확대하는 거. 여기에 근거는 저는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힌두 민족주의의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국가 명칭을 바꾸냐, 국명 변경이 뭐라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호사가들 사이에는 사실 이게 유행 아닙니까? 아이 글쎄 터키가 튀르키예로 아마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한 후에 신속하게 바꿨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 때문에 바꾼 줄 알았어요. 왜요? 터키 땅 때문에. 터키에 갔더니 터키가 없더라. 칠면조 비아냥거리거나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싫고 또 더욱이 유럽의 이제 로망서 계통에서는 투르코가 조금 안 좋은 의미로 쓰여요. 남을 속이는 사람들 사기꾼이라든가 이럴 때 트릭을 쓸 때 이제 투르코 하는데 이런 개념하고 연결되어서 국가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니까 본래 튀르키예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국제적으로 선언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걸 계기로 이미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터키는 그런데 인도는 사실 인디아 이런 이미지가 인도 이미지가 그렇게 제3 시각으로 봤을 때 무슨 부정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는 다분히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요소가 그렇군요. 있고 모디 총리가 전국을 주도하고 그리고 이런 사실 인도 내부의 힌두교도가 비율이 거의 80%나 되기 때문에 다수 세력의 어떤 이 지지를 받아서 지금도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대단하네. 지금 이제 2년이고 내년에 이제 3년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한쪽에서는 이게 전체주의의 위험성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중국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지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하에서도 모디 총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 거는 잘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인도 사람들 만나서 모디 총리 얘기를 해보고 하면 모디 총리한테 뭐 정책에 호불호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의하는 건 하나는 이 사람은 부정부패가 없다. 가족이 없거든요. 인도 같은 가족 사회에서 가족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를 휘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정점을 바꾼다거나 하는 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구나. 그래서 아직도 인기가 많고 또 지금 예견하기는 내년 총선도 무난하게 3년임에 선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방 정부도
BJP가 장악하지 않겠느냐.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그거 엄청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을 이런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서 중국을 추월하려고 할 것이다 하는 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그 문화 서진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아시아로 가고 뭐 일본, 한국, 중국이 차지했던 이 부흥 시대가 서진하게 되면 그 서진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다음은 인도 아니냐. 인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인도가 이제 국명을 바꾸려고 카드를 일단 딱 던졌어요. G20 회담 중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만찬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걸 이제 인도의 대통령이 아니고 바라트의 대통령이라고 이 명식을 써가지고 초청장을 뿌렸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뭐지? 하고 지금 모든 나라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타임을 잘 잡은 거예요. 이 외교 행사를 이용해서 바라트 명칭을 지금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맹군 했던 건 양곤으로. 그렇죠. 옛날에 버마였고 지금은 미얀마.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방콕도 크룽탭으로 바꿔요. 방콕. 그렇습니까? 기약해서 방콕으로 부르든지 말든지 크룽탭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우리는 방에 콕 처박히는 건데. 그러니까. 또 작년 전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키예프 했는데 우크라이나 수도를 키이우로 그렇죠. 환원을 시킨 문제라든가 또 크림반도 침공, 크림반도 회복, 뭐 철수 이런 명칭을 많이 썼는데 끄름으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그 신문 보도를 보면 다 끄름으로 쓰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고 있네요. 또 전쟁을 하는 과정에 뺏기고 빼앗기고 하는 루간스크를 루한스크로 바꿔서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이런 명칭 바꿔달라. 이름이 나온 김에 서 박사님 우리 동해 있지 않습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명이 우리는 한국의 동해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해, East Sea of Korea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과거에 동해 주장을 많이 국제사회에서 하러 다니다가 이제 Sea of Japan에 좀 밀린 듯하니까 그 병기 정치임을 가지고 다녔어요. 좀 애초부터 대안이 좀 약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우리는 일본해에 반해서 한국이 쓰는 동해, 우리 중국과 한국이 아시아 대륙 동쪽으로 봐서 동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주장이 한동안 그래서 이해를 해줬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근데 최근에 아예 일본어로 바꾸겠다고 미국까지 나서는 거를 우리 미국의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뭔가 비분 관계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지금 논리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보면 독도도 대충 분쟁 지역으로 인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일 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오히려 다 포기하고 내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인도의 국방무관을 역임한 예비역 대령 김철환 전문 교수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